근무성적 평정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근평은 뭐예요? 5급 이하입니다.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입니다. 오케이. 4급 이상 중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이죠. SES.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평가를 합니다. 오케이. 직무성과계약평가를 합니다. 오케이. 됐죠? 직무성과계약평가를 합니다. 직무성과계약평가.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5급 이하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오케이. 오타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연이해고 여기가 연이해죠. 근무성적 평가가 연이해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오타가 아니야. 나만 오타야 나만. 연이해고 성과계약평가는 연이래요. 오케이. 됐죠? 나만 오타야. 책임 대로 됐어. 연이해 연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사. 오케이. 두 사람의 상사가 평가하는 거죠. 상사평가이자 복수평가입니다. 오케이. 두 사람의 상사가 평가하니까 상사평가이자 복수평가입니다. 오케이. 절차 봅시다. 성과면담을 하죠. 오케이. 성과면담을 하지 않고 하면 법령을 위반한 거야. 성과면담을 반드시 해야 되고 평정 결과는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죠. 이의신청은 갑돌이가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국장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갑다루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사람은 과장이야 국장이야? 국장이잖아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확인하는 국장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국장에게. 오케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교한테는 이의신청 안 해요. 교수님한테 이의신청하지. 그거죠.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청은 안 됩니다. 단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평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뭣도 소청의 대상이 안 돼? 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두 개는 근평과 승진탈락. 근평과 승진탈락은 소청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두 개만 물어보니까 두 개는 외워야죠. 근평과 승진탈락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근데 소청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뭐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근평의 오차입니다. 근평의 오차입니다. 들어봅시다. 일단 봅시다. 근평은 주관적 평가다, 객관적 평가다? 주관적 평가요. 왜? 사람 평가하는 게 주관적 평가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과장이야. 부하직원 몇 명? 10명을 평가하는 과장입니다. 먼저 봤죠? 갑돌이. 오케이. 근무실적, 을돌이 쭉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무수행 능력 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데 먼저 연쇄효과가 있죠. 이 연쇄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후광효과라고 그래요. 후광. 연쇄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후광효과, 연쇄효과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로 헤일로 이펙트를 연쇄효과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후광효과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반적인 인상이 개별적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특정한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예요? 아직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학교 다닐 때 뭐예요? 해봤습니다. 하지 말고 공무원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평정요소가 뭐예요? 다른 평정요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다른 생활태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연쇄효과예요. 오케이. 연쇄효과. 그 두 번째 뭐예요? 전반적인 인상이 또 개별적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잖아요.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연쇄효과는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반적인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간대와 역행하죠. 후하게 주는 거고 열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하는 중간 점수로 몰아주는 거예요. 중간 점수로. 왜? 심적 압박감이 있으니까. 규칙 오차는 간대화와 오케이 엄격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과대 가소평가예요. 간대와 엄격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규칙적 오차라고 그러고 총계적 오차는 불규칙적 오리죠. 간대와 엄격화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논리적 오차는 뭐예요? 상관관계한 오리죠. 자금량과 숙련도. 그러니까 숙련도와 자금량. 이거 반대로 좀 돼 있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숙련도가 높을수록 자금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숙련도와 자금량은 논리적 관계가 있어 없어요? 논리적 관계가 있어요.
근데 평가를 동일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 좀 봐요. 숙련도하고 이거 반대로 지금 됐죠. 자금량은 논리적 관계가 있어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면 숙련도가 높을수록 자금량이 높잖아요. 평가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는 오차를 뭐라 그래? 논리적 오차를 하래요. 왜? 자금량은 숙련도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근면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관계가 있지만 평가는 전혀 뭐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린 것은 무슨 오차? 논리적 오차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논리적 오차는 뭐다?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점수도 똑같이 해버린 것을 뭐래? 논리적 오차라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상동적 오차. 이게 뭐예요? 편견, 고정관, 상동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상동, 유형화 동일하게 본다는 편견. 그 출신 집단에 대한 편견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상동, 유형화 동의어예요. A 학교 출신은 다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젊은 집단은 20대는 다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60대는 다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특정 출신 나이대는 다 동일하게 보고. 왜? 자신의 그게 고정관념 편견이거든요. 이걸 상동화, 유형화, 고정관념 편견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성별, 지역, 학교, 연령, 종교 등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케이? 출신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연령, 출신 종교.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고정관념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걸 고정관념 편견이라 그러는데 왜 이걸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 상동화, 유형화가 편견, 고정관념. A 학교 출신은 상동,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유형, 같은 형태로 본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에 의해서.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시간적 오차죠. 근접 오류입니다. 오케이. 최근의 실적과 능력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유사 오차는 자기와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부하에게 우호적인 하는 거고, 대비 오차, 앞에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앞에서 예를 들어볼까? 대비 오차는 우리 기본서에 없는 거니까. 갑돌이가 성적만 보고 성적이라는 요소만 갖고 보게. 갑돌이가 전교 1등이죠. 을돌이는 재수 없어요. 갑돌이하고 비교하면 모든 영역이 못하거든요. 반대로 갑돌이가 전교 꼴등이죠. 그럼 을돌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내가 갑돌이보다는 잘하거든요. 바로 앞에 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오차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 평정의 모형이죠.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뭐한다? 핵심적인 게 뭐예요? 장점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실무는 사용하기 불편하면 채택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정 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곤란하고 단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요거보다는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내줘 봅시다. 도표식이 뭐예요? 이게 도표식이잖아요.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띠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표식인데 가장 사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한다?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주관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관성. 금평이 주관성 때문에 다양한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 도표식이 바로 주관성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걸 합리적으로 선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모든 거에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니까 주로 디귿 갖고 내는 거죠. 단점은. 오케이. 주관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이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도표식에다가 뭐한다? 중요사건 기록부를 더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건은 뭐 기록에 가는 거니까 도표식에다가 중요사건 기록부를 더하는 걸 뭐라 그래? 행태기준척도법이라 그래요. 도표식, 얘가 한 번 정도 나올 때 됐죠. 도표식의 장단점은 몇 번 나왔으니까 도표식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표식에다가 무엇을 더해놓은 거? 중요사건 기록법을 더해놓은 것을 행태기준척도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주관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 대두 배경이 도표식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단점은 편리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맞죠? 근데 얘가 좀 한 번 정도 나올 때 됐거든요. 오케이. 나는 도표식만 하려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케이.
예를 좀 우리가 봅시다. 행태기준척도법은 도표식에다가 중요사건법을 더해서 주관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행태가찬철떡법은 뭐야? 행태기준에다가 또 도표식을 결합해 놓은 거야. 이 네이비 더블하 그냥 네이비 더블하 좀 심하잖아. 오케이. 여러분 생각이 좀 심하잖아. 뭐 또 어쩌자고. 그러니까 행태기준까지는 좀 출제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 좀 우리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법이 뭐예요? 체크리스트법이 얘 아무것도 안 써놓은 줄 알아요? 스스로 한번 해봐요. 표준 행동 목록을 정해놓고 가부를 표시할게요. 이게 체크리스트법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표준 행동 목록을 정해놓고 표준 행동 목록을 정해놓고 가부를 표시하게끔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 알지? 아니 화장실에도 체크리스트법 있어. 화장실에도 그 여사님들 체크해야 하네. 그게 체크리스트라니까. 화장실 중요한 목록을 정해놓고 체크하는 거야. 청소했는가 안 했는가, 화장실 교체는 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뭘로만 바꾸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표준적인 행동 목록으로만 정한 거예요. 우리 집에도 표준 행동 목록이 있어요. 무슨 목록? 우리 아들의 표준 행동 목록. 내가 체크합니다. 왜? 너무 생활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체크합니다. 그게 표준 행동 목록이에요. 표준 행동 목록. 공무원으로서 표준 행동 목록을 체크해놓고 SNO, SNO를 체크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강제 배임법이면 우리나라는 3개 단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가 4개 단계로 하는 거죠. 여기는 안 하는 거죠. 요거 법령으로 정해져 있죠. 이 10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오케이? 왜 안 하는 거예요? 집중화 방지죠. 관대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후하게 주냐 짜게 주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가자별로 내가 몇 % 이내에 들었냐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가자별로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지 점수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화와 관대 원격화를 다 방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강제 선택법은 뭐예요? 반드시 골라 표시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5번째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하나만 골라야지 2개를 고르면 돼, 안 돼? 여러분 답 2개를 체크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답은 하나만 체크해. 실제 답이 2개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만 체크해. 하나만 체크하는 거예요. 강제 선택법. 하나만 반드시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오케이. 서열법입니다. 오케이. 쌍쌍이 비교해서 서열만 정합니다. 됐죠? 갑시다. 다평입니다. 다면평정입니다. 다면평정입니다. 오케이. 이거죠? 간단히 봅시다. 근평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평과 비교합니다. 근평은 간료제예요. 왜?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니까. 간료제에서 공무원들의 평가 모형이 이제 이거라 그러면 얘는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이 다 평가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부하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부하도 뭐한다? 평가에 대한 결정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하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 분권이에요. 분권. 그러니까 다면평정은 뭐예요? 탈간료제와 같이 나온 거예요. 탈간료제에서 공무원의 평정 모형이 바로 다면평정이거든요. 오케이? 분권이요, 분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임의사항, 참고사항으로 격화됐어요. 임의사항이라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참고는 뭐예요? 안 해도 되는데 했어. 그럼 평가에 반영한다 보다 절대 못해요. 우리나라 다면평정 결과는 절대 평가에 반영 못합니다. 참고 자료로만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조직의 장인데 안 해도 돼. 근데 굳이 내가 했어. 근데 평가에 반영도 못해.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조직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폐지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법령이 할 수도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다면평정은 뭐 한다? 제도적 장단점만 나와요. 그럼 봅시다. 이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좀 써놓은 거예요. 왜? 이건 온라인 평가, 오프라인 평가가 아니야. 360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360도라는 말은 갑돌이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민원인까지 360도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평가가 아니라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그러니까 그 평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딱 놔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만. 그래서 이걸 360도 온라인 평가라고 그래요. 반드시 자기 평정을 선행해요.
이게 뭐냐면 평가 요소별로 있죠. 갑돌이가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업무 내가 봤을 땐 다 S다 이렇게 자기 평정을 해요. 그럼 연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 조직에서 이런 업무는 갑돌이란 직원이 했었구나. 너는 S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C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기 평정을 선행할까? 이 친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몰라요. 연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 친구가 뭐 회계과 직원인지는 알지 회계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평정을 선행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온라인과 자기 평정이 선행하고 있다는 건 왜? 하면 이렇게 해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여기까지 이건 무리 아닌데 오케이 그러면 이 장단점 위주로 나오는 거죠. 봅시다. 금평은 상사만 평가하죠. 얘는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인 다 평가하죠. 똑같아요. 혼자 하고 여러 명이 하고. 상대적 소수, 상대적 다수. 독임제냐 이혼의 조직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혼자보다 여러 사람 평가하니까 뭐예요? 더 객관적 공정해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 평가가 더 민주적이에요. 특히 뭐한다? 민원인인 국민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주성을 갖는 거죠. 오케이? 평가가 객관적 공정하니까 평가를 수용해요. 평가를 수용하니까 자신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렇게 360도에서 평가하니까 연관무사하고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죠? 단점이 있어요. 360도에서 나를 평가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오케이? 만병의 근원이야.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나올 거예요. 스트레스 좀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해? 가끔가다 명상도 하고 오케이. 오로지 공부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 먹지 말고 먹는 것을 풀지 말고 아니 먹는 거 풀어도 돼. 먹을 때 뭐 한다. 체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것을 먹지. 이상한 바카스 먹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카스는 특정 음료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카스가 오원적으로 뭔지 알죠? 술의 신입니다. 술 먹지 말란 소리야. 이? 아 진짜 그래요? 바카스가 술의 신이야? 진짜인데 술 먹지 말란 소리지. 그 특정 음료수를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죠. 복잡하잖아요. 뭐예요? 금평보다는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합입니다. 오케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봐봐. 상사, 동료, 부하가 다 있는 게 뭐예요? 비공식 조직이죠. 특히 동문회 조직. 이런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평가가 단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한다? 떨어지는 거죠. 공평성.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건 장점인데 인간관계로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인간관계로 평가를 하는 걸 뭐라 그래? 포퓰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 제도적 장단점 위주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갑시다. 그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그것이 하향이죠? 아 여러분 쓸 필요 없잖아. 그림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향이죠. 조직을 그것이 하향으로 평가하는 게 뭐예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BSC입니다. 그러면 인사에서 그것이 하향은 직무성과 계약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BSC는 뭐과 연계된 거다? MBO하고 연계된 거야. MBO는 단편적인 건 뭐예요? 결과만 보죠. 그럼 BSC는 결과와 과정을 거시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단편적인 것은 뭐예요? 미시적인 거야. 그래서 MBO가 미시야. 오케이? 그러면 BSC는 균형 있게 보니까 그것이에요. 왜 그러면 잘 봐. 왜 그러면 MBO는 상향이니까 부하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 부하가 합의하니까 목표를. 그래서 상향이야. BSC는 하향. 그것이 하향. 오케이? 인사도 그것이 하향이다. 그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직무성과 계약을 맺어야 되죠. 직무성과 이게 어디서부터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려온다니까. 하향적으로 미션이 뭐예요? 미션 임파셔블 하지 말고 민스를 항상 파스 가능해. 합격 100% 가능해. 맞죠? 미션 기관의 존재 이유. 오케이. 비전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 그러면 전략 목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야. 오케이. 전략적인 방향, 정책 방향, 그럼 성과 목표가 나오죠. 성과 목표가 나오면 성과 계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미션, 비전, 전략, 성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과 목표가 먼저 이제 합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성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이란 뜻이야. 한 번 정도 이 개념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내년에는 꼭 나올 겁니다 막 그랬거든요. 하도 안 나와서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말 안 하면 내봅니다. 참나 이게 나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들어봐. 진짜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필기노트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출문제 끝나고 그때는 꼭 내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합니다.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미션, 비전, 전략, 성과, 목표, 이게 거시하향이. 왜 다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두 개가 거시하향이라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모르죠 지금. 나왔습니다. 두 개가 거시하향이라는 거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미션, 비전 이것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미션, 오케이 존재 이유, 비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전략 목표는 뭐예요? 전략 목표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중점적인 정책 방향, 성과 목표죠. 그러면 성과 계약을 합니다. 거시하향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죠?